안녕하세요. 대인배지구학의 홍인왕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우리 어려운 건 다 끝났고 이제 간단한 것들 조금 남아있는데 자, 확인을 해보자. 물론 2014 수능에서는 지금 이 파트가 20번 문제로 나오면서 조금 어렵긴 했는데 케플러 법칙이지 좀 어렵게 나오긴 했는데 뭐 그리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좀 약간 그 케플러 법칙의 의미를 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것이었어. 그럼 이제 케플러 법칙을 하기 전에 먼저 우주관에 대해서 먼저 잠깐 보자. 우주관에 대해서. 우주관이라고 하는 게 뭐니? 우주에 대한 생각이야. 옛날 사람들이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이런 건데 이 우주관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죄다 원궤도로 돌고 있다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다 원궤도였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천동설이 일단 나오죠. 천동설. 천동설이 있고 그리고 지동설이 나오지. 지동설. 근데 이제 이 천동설과 지동설을 짬뽕한 뭐가 있니? 그치? 절충설이 있다. 절충설.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설이 있는데 절충설은 이제 빠지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하는데 자, 어쨌든 천동설 같은 경우는 하늘이 움직인다야. 하늘이고 태양이니까 뭐야? 지구 중심설이지. 지구 중심설. 자, 그러면 지동설은 땅이 움직인다. 누가? 지구가 움직인다. 누구 중심? 태양 중심설이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알고 있는 게 지동설에 근거한 거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형, 실제 맞는 모형. 자, 천동설은 기본적으로 보면 자,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장을 하지.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장을 한다. 천재지 이 새끼 완전히. 아니 개천재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상상력을 동원해갖고 억지로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해시키지. 엄청난 천재야. 엄청 천재다 진짜 이 사람은. 자, 그랬을 때 이런 거잖아. 여기에 뭐가 있냐? 지구가 있지. 지구가. 세 개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지구주위를 달이 돈다는 거. 요건 다 공통적인 얘기지. 다 지구주위를, 달은 무조건 다 지구주위 돈다. 이 얘기인데 첫 번째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장한 건 초창기는 이렇게밖에 주장을 해. 이렇게 주장을 해. 수성, 금성, 태양. 좁으니까 이렇게 화성, 선이 좀 짧다. 화성, 목성, 뭐 토성 이런 식으로 돈다고. 요 뒤에 애들은 아직까지 관측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을 하지는 못했다. 아직까지는 요 상태인데 자, 그랬을 때 요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행성이 운동에서 했지만 뭐 역행에 관련된 내용이 있단 말이야. 역행은 언제 일어난다 그래서? 그렇지. 지구랑 가까워질 때 일어난다. 지구랑 가까워질 때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이 상태에서 돌면 지금 다 이 상태로 여기로 돌아가는 건데 반시계로 요렇게 돌아가면 절대 지구랑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할 수가 없거든. 왜냐면 원궤도를 이렇게 도니까 아이고야 요렇게 원궤도를 도니까 절대 가까워질 수가 없거든. 그래서 얘가 상상을 동원해서 이제 좀 수정을 하지. 어떻게 했냐면 수성이 이렇게 있으면 수성이 요렇게 뺑글뺑글 돈다는 거지. 요렇게 원으로 이렇게 뺑글뺑글 돈다는 거야. 이렇게 원으로 뺑글뺑글. 이 원을 뭐라 그래? 요 원을 주전원이라고 불렀지. 주전원. 그래서 주전원이 이렇게 있으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할 수 있잖아. 즉 역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를 도입해? 주전원을 도입해. 그렇게 해갖고 역행을 설명하게 된다는 거지. 물론 수성, 금성도 주전원이 이렇게 있고 태양은 주전원 없고 화성, 목성, 토성 얘는 다 주전원이 있다는 얘기지. 주전원.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최대 이각을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행성 같은 경우는 보이는 시간이 일정하잖아. 그래서 이 최대 이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하니? 지구하고 주전원 중심하고 태양 중심하고 항상 어떻다? 일치한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항상 요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얘기해. 그래서 마치 지구 중심, 수성 주전원 중심, 금성 중심, 태양 중심 여기가 딱 꽂혀야 이렇게 꽂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요 일정 각도를 벗어나지 못하지.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물론 이 주전원 중심의 일치는 누구? 수성과 금성만 해당되는 거야. 나머지 주전원들은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돌아간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하게 된다고. 이러한 것들 이걸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설명을 하지 못하는 거에 뭐였냐면 얘가 설명을 하지 못하는 건 일단 지구 공전의 아주 명확한 증거 뭐? 연주시차. 연주시차는 당연히 설명을 못하지. 왜? 지구가 돌아야만 공전해야만 나타나는 일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금성의 보름 모양을 설명을 못하지. 금성이 보름 모양으로 보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 지구 뒤로 가거나 태양 뒤로 가야 돼. 근데 그런 일이 절대 안 벌어진다는 얘기, 저렇게 돌면. 정확하게는 보름 모양이라기보다는 반 이상 보이는 거야. 정확하게는 이런 걸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잘못 본 거야 이렇게 표현한다. 잘못 본 거야. 그럼 별의 일주 운동을 설명을 하거든. 별의 일주 운동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 뒤에 뭐가 있냐면 항성청구라는 게 이렇게 박혀 있는 거야. 항성청구가 이렇게 있어서 이 항성청구는 어떻게 되냐면 하루에 요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별이 떴다 지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태양이 떴다 지는 건 어떻게? 태양이 하루 만에 이렇게 돌아서 원래 위치보다 조금 못 와. 다음날 또 조금 못 오고 다음날 또 이렇게. 그럼 전체적으로는 반시계로 가지. 근데 하루 만에는 한 바퀴씩 도니까 떴다 지는 게 설명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설명을 해. 천재죠 완전히. 왜냐면 관측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상상을 동원해서. 자, 지동설 같은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형이니까 그걸 그림은 그리지 말고 지동설에서 얘한테 힘을 실어주는 애가 누군지 보자. 갈릴레이지 일단 갈릴레이가 힘을 심어준다. 힘을 실어준다. 갈릴레이 대박이지 얘가. 왜냐면 물리에서는 누구? 아리스토텔레스를 무참히 짓밟는 사람이지. 관성을 얘기하면서. 이제 지구과학에서 천문 쪽에서는 프톨레마이오스를 무참히 짓밟는다. 왜냐면 이 사람이 처음으로 망원경을 만들어. 뭐 좋진 않은 망원경이었지만 망원경을 일단 만들어. 그래서 얘가 뭘 관찰하냐면 목성의 위성을 관측한다. 목성의 위성을 관측함에 따라서 다 지구주위 돈다고 했는데 지구주위 안 도는 애를 발견하잖아. 이 말은 뭐야? 지동설이 맞다 이거보다는 천동설이 틀린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얘는 태양의 흑점도 관측을 하고 달의 크레이터도 관측을 한다. 즉 완벽한 건 아니라는 거지. 천체들이 완벽한 건 아니라. 물론 이 사람은 추후에 금성의 위상 변화도 완벽하게 관측을 한다. 위상 변화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발견한 거는 엄밀히 따지면 지동설이 맞다는 증거라기보다는 천동설은 틀렸다 이런 증거가 맞다고 본다. 천동설이 틀렸다. 그리고 후에 시간이 지나서 관측 기술이 더 발달해갖고 베셀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제 관측 기술 발달로 연주 시차를 측정한다. 요걸 측정하게 돼. 그러면서 이제 끝나는 거지. 그런데 자, 얘가 연주 시차를 측정하는데 그러면 이 지동설도 문제점은 있다고. 이 지동설의 문제점은 뭐냐면 원궤도라는 게 문제점이야. 실제로는 뭐야? 타원궤도지. 그래서 이 원궤도인 문제점을 누가 보완해? 그렇지. 케플러가 보완을 하는 거지. 케플러. 그게 케플러의 법칙이지. 근데 이 케플러가 보완한 것도 사실은 누구 때문이냐면 이 절충설을 주장하는 누구? 티코 브라해. 티코 브라해가 절충설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 얘의 제자야. 티코 브라해 관측 사실을 얘가 죽고 나서 그냥 이걸 정리해. 그리고 발표하는 게 케플러의 법칙이지. 케플러의 법칙. 얘는 주워 먹은 거지. 근데 티코 브라해 이름이 안 들어간 이유는 절충설 때문이다. 왜냐면 티코 브라해가 제안을 하거든. 둘이 싸우고 있을 때 그럼 좋다. 연주 시차를 측정을 해서 연주 시차가 만약에 측정이 안 되면 천동설이 맞는 것일 것이고 만약에 측정을 했는데 연주 시차가 측정이 되면 지동설이 맞다는 거야. 지동설이. 그러면 이거 누가 측정하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천문 관측을 가장 잘하는 사람 그게 누구야? 나야. 이러고 얘기하고 지가 측정한다고. 근데 얘는 눈으로 측정을 하거든. 눈으로 측정한단 말이야. 근데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의 연주 시차가 얼마냐면 0.76초야. 0.76초. 참고로 1초라고 하는 게 3600분의 1도야. 너 눈으로 이각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아? 0.76초? 죽어도 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연주시차 측정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뭐가? 야, 그럼 천동설 맞네. 이게 맞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야, 근데 주전원이랑 저 중심 일치하는 건 억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케이, 설명해 줄게. 하면서 얘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지구가 있어. 자, 지구 주위를 달이 돌아. 이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돌아. 그리고 요 주위를 태양이 도는 것도 역시 맞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태양이. 그런데 나머지 애들이 어디? 태양 주위를 돌지.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돈다는 얘기야. 대박인 거지?
그럼 어떻게 돼? 가까웠다 멀었다니까 역행 설명하지. 그러니까 얘는 주전원 없이, 주전원이 없는 상태에서 뭐를 설명해? 주전원 없이 역행하고 최대 이각을 설명을 해. 그리고 뭐도 설명이 가능하니? 금성의 보름 모양도 설명이 가능하지. 금성의 보름 모양도 설명이 가능해. 금성의 보름 모양도. 그럼 얘가 설명 못하는 건 뭐야? 얘가 설명 못하는 건 딱 하나죠. 누구? 연주시차지. 연주시차는 설명 못하잖아. 이걸 설명했다면 이렇게 됐지.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평생 동안 17년간 화성을 관측하거든. 눈으로 관측을 해. 근데 이제 관측하다 죽는단 말이야. 죽을 때 케플러가 제자였는데 얘한테 이 관측 사실을 주고 싶진 않았어. 왜냐하면 얘는 지동설을 지지했거든. 꼴배기 싫었던 거지. 꼴배기 싫어서 주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 관측 자료가 쓰레기가 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한테 줘.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한테 준단 말이야. 주고 나니까 내가 이거를 30년이라는 시간이 걸쳐. 30년. 30년에 걸쳐서 정리를 해. 그게 케플러의 법칙이다. 근데 이렇게 정리해서 발표하고 났을 때 사람들이 이제 얘기한다고 케플러한테 증명을 좀 해달라 그래. 그렇게 되는 건 이제 관측 결과를 알겠어. 근데 왜 그런지 좀 증명해줘. 이러고 얘기하는데 케플러가 증명을 못해.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그거 증명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 힘을 알아야 돼. 근데 아직 뉴턴이 없어.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지. 나중에 뉴턴이 등장해서 만유인력이라는 힘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주게 된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케플러 법칙이라는 거야. 역사적 순서로 보는 거야. 케플러 법칙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케플러 법칙이 크게 3개가 나오잖아. 뭐 수식으로 증명하고 이런 것들은 잘 나오지 않으니까 정성적으로 의미만 알고 있으면 돼. 1법칙, 타원궤도의 법칙이지. 타원궤도의 법칙. 타원으로 돈다는 얘기잖아. 간단히 얘기하면 타원으로 돈다는 얘기지. 보면 관측해보니까 그냥 타원이더라는 얘기야. 자,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돌아. 물론 이렇게 안 돈다 그랬지. 이건 굉장히 과장시켜서 표현하는 거라 했어. 자, 지구가 태양이랑 가까울 때가 있고 멀 때가 있어. 지구가 태양이랑 가까이 있을 때의 위치를 근일점이라고 해. 태양이랑 멀리 있을 때의 위치를 원일점이라고 한다. 원일점. 그러면 이 근일점과 원일점, 즉 태양을 지나는 이런 긴 선을 그어. 이런 걸 장축이라 그래. 장축의 딱 반만큼, 정확히 반, 요만큼이 있을 거 아니야? 장축의 반만큼의 길이, 이거를 장반경이라는 표현을 쓴다. 장반경. 그럼 요건 뭐라고 하겠니? 짧으니까 단반경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기울일 때 단반경 보통 B를 쓰고 얘는 A를 쓰게 된다. 자, 그러면 근일점부터 태양까지의 거리가 있지. 이게 근일점까지의 거리. 근일점부터 태양부터 원일점까지, 여기 원일점까지의 거리지. 자, 참고로 이제 얘는 타원을 이과니까 타원을 공부했으니까 태양의 위치는 어디야? 초점에 위치하고 있어. 초점에. 타원의 초점에 한 초점, 두 개의 초점 중에 여기 하나 두 개의 초점 중에 한 초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를 알아낼 수 있는 거냐면, 아, 장반경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구하냐면 근일점까지의 거리에다가 원일점까지의 거리를 더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2로 나누면 되겠구나. 그럼 장반경을 구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미친아이처럼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장반경 0.7AU, 장반경의 단위가 AU거든, 천분 단위. 자, 그리고 장반경이 아니라 원일점까지 거리가, 근일점까지 거리가 0.5AU 나왔어. 그럼 장반경이 얼마야? 0.6이다. 미친 아이처럼 0.7 이렇게 흥분해서 고르면 안 된다고. 절대로. 알겠니? 웃고 있지? 시험 볼 때 꼭 그런다. 자, 20률이라고 했어. 20률 그러면. 자, 20률은 찌그러진 정도야. 얼마나 타원이 납작하냐. 그래서 2라고 쓰지. 2, 그치? 20률. 얘가 어떻게 되냐면 A분의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결정이 돼. 이거 수학 시간에 증명해. 왜 그렇게 나오는지는. 근데 별로 이건 안 중요하고 이식을 쓰지 않아. 지구에서 그냥 근사식을 보통 쓴다. A분의 A 마이너스 B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20률 이 값이 20률이 1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야? B가 0이란 얘기니까 뭐 직선이다 이 뜻이지. 직선이다. 근데 만약에 20률이 0이 나왔다는 얘기는 A랑 B랑 같다는 얘기거든. 즉 원이라는 얘기야. 즉 타원 궤도를 돈다 했으니까 항상 20률이 얼마? 1과 0 사이가 나오게 된다 이 얘기지. 즉 20률이 커진다 이 말은 뭐야? 더 타원이 된다. 20률이 작아진다 이 말은 원이 된다 이런 뜻이라고. 알겠니? 자, 두 번째 2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지. 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을 쓰는 문제가 나왔지. 수능에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잘 생각을 해야 돼, 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을. 자, 역시 여기 태양이 있고 요렇게 도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지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아. 그때 여기까지의 거리가 R1이고 쓸고 지나가면 이게 S1, V1의 속도로 T1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고 치자고.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도는데 V2라고 하는 속도로 T2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R2야. 그리고 면적이 S1이라고 치자고. 그럼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에서 얘기하는 거 역시 수식을 증명하지 않는다. 케플러는 그냥 얘기를 해. 만약에 T1이랑 T2가 같다면, 즉 동일 시간 동안 지나갔다면 면적 S1과, 즉 명적 속도 S1과 S2는 어떻다? 같다, 이런 얘기라고. 그래서 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 R L이지. 근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면 직선으로 가도 되니까 V1 T1 2분의 1 R2 V2 T2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T1 T2 날라가고 2분의 1 2분의 1 날라가니까 어떻게 돼? R1 V1은 R2 V2가 되지. 근데 우린 뭘 알아?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뭘 알아? R1이 R2보다 작다는 건 알고 있어. 그러니까 결론 뭐야? V1이 V2보다 크다, 이 얘기지. 즉, 뭘 얘기해? 근일점에서 면적 속도 아니지? 면적 속도는 동일하지? 면적 속도라고 나왔는지 공전 속도를 잘 봐야 돼. 공전 속도가 최대이다, 이거야. 그럼 바꿔 얘기하면 원일점에서 공전 속도는 어때? 최소이다, 이런 얘기라고. 알겠니? 요 기본적으로는 이 내용이다. 이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역시 문제 풀면서 또 확인을 하게 될 것이야. 기본적인 틀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이 개념 정리가 정확하게 안 돼 있으면 못 푼다, 문제. 자, 세 번째 3법칙. 자, 조화의 법칙이지. 조화의 법칙. 뭐야? 공전주기 제곱은 장반경 세제곱에 비례한다. 즉 상수값, 일정한 값을 갖는다. 여기서 P가 뭐니? 여기서 P가 공전주기, A가 뭐야? 장반경.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요거 나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거든. 정리가 잘 안 돼서 케플러가. 자, P제곱이고 A세제곱인데 어떤 그래프라면 이런 직선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지. 이런 직선 그래프. 즉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다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 말은 자, 금성의 공전주기 제곱분의 금성의 장반경 세제곱은 지구의 공전주기 제곱분의 지구의 장반경 세제곱. 뭐 다 똑같다는 얘기거든? 그럼 결국에 지구의 공전주기가 1년이잖아. A의 장반경이 얼마야? 1AU잖아. 그럼 결국 어떤 식으로 그냥 문제 풀어도 된다? 그치? P제곱은 A세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놓고 문제 풀어도 된다는 얘기야. 장반경 구할 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A라고 하는 행성은 1년에 면적의 6분의 1을 쓸고 지나갔어. B라고 하는 행성은 1년에 면적의 얼마 아까? 48분의 1을 쓸고 지나갔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자, 일단 첫 번째 공전주기 얘 몇 년이야? 6년. 얘 몇 년이야? 48년. 이렇게 된다는 거지. 48년. 그러면 장반경 A는 얼마야? 장반경 A는 자, 집어넣으면 되지. 어떻게? 36은 A 세제곱. 그럼 A는 얼마 나와? 세제곱분 루트 36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 집어넣으면 48의 제곱은 A 세제곱. 그러면 A는 얼마 나와? A는 얼마 나오니? 48의 3분의 2승 이렇게 나오겠지? 얘도 바꿨으면 36의 3분의 1승 이렇게 나오게 될 거라고. 이렇게 못 풀잖아. 숫자 이렇게 나올 수가 없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장반경의 비율을 물어봐. 얘 비율이 몇 대 몇이냐? 그러면 얘 자, 일단 공전주기 봐봐. 공전주기 비율이 몇 대 몇이야? 1대 8이었지? 1대 8이었지? 그러면 1이라고 해서 생각해서 구하면 얼마 나와? 장반경 1 나오지. 그냥 1 집어넣으면 1이니까 8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8, 8에 64니까 4 나오지. 즉 장반경의 비율 얼마다? 1대
1대4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1대4. 그래서 비율을 물어보는 형태의 것들,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크다. 단순 숫자를 구한다기보다. 왜냐면 숫자는 딱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 자, 이게 케플러 법칙이야. 그리고 이제 추가로 마지막으로 뭐가 있는 거냐면 회합주기라고 하는 게 있다고. 회합주기. 그래서 케플러 법칙은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응용된 것들을 많이 좀 볼게. 회합주기는 보통 S라고 하는 기호를 쓰는데, 달로 치면 우리 전전강에서 얘기했지만 달로 치면 얘 뭐랑 똑같은 거냐면 상망월이랑 같은 거다. 상망월. 즉 모양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모양을 가지고. 그래서 내행성으로 치면 어디? 내합에서 내합까지, 뭐 외합에서 외합까지, 동방최대이각에서 동방최대이각, 서방최대이각, 서방최대이각 상관없어. 자, 외행성으로 치면 보통 충에서 충, 합에서 합, 동구에서 동구, 서구에서 서구 다 똑같아. 요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야. 이게 회합주기다. 요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회합주기라고 얘기해. 회합주기. 그럼 이걸 왜 구하냐면, 회합주기를 구하는 이유는 공전주기를 알아내려고. 공전주기 알아내려고 이거를 구하는 이유거다. 그럼 여기서 공전주기, 이거 회합주기로 알아내면 뭐를 알 수 있어? 행성까지 거리 알 수 있지. 장반경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우린 그걸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지구에서 저 행성 얼마 떨어졌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뭐냐면 이런 거야. 내가 오늘 밤에 하늘을 봤는데 화성이 보름달 모양이었어. 근데 6개월 후에 다시 보름달 모양이었어. 그럼 그건 뭐야? 충이었었는데 6개월 후에 다시 충이 된 거지. 그럼 그게 화성이 진짜 한 바퀴 돈 거니? 아니지. 왜? 지구도 돌고 있으니까. 그건 뭐야 그러면? 회합주기를 구한 거란 말이야. 즉 회합주기는 눈으로 관측하기가 쉬워. 하지만 공전주기는 어려워. 못하는 건 아닌데 어려워. 왜냐하면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 공전주기 구하려면. 그러니까 어렵다 보니까 회합주기 쓴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이런 거야. 여기에 태양이 있고, 자, 내행성이 일단 한 바퀴 돌아. 지구가 여기서 이렇게 돌고 외행성이 이렇게 돈다고 치자고. 자, 내행성이 여기 있었고 지구가 여기 있었고 외행성이 여기 있었어. 자,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인다고 치자. 같은 라인에 이렇게 서 있다가 자, 출발해하고 똑같은 시간 동안에 내행성은 한 이만큼 갔어. 예를 들어서 이만큼 갔어. 근데 지구는 출발하니까 얘보다는 못 가지. 그러면 지구는 한 요만큼 갔어. 그럼 한 요만큼 갔다고. 요만큼. 지구는 느리니까. 그리고 외행성은 얘보다 좀 더 늙으니까 요만큼 갔어. 요만큼 갔다고. 됐니? 자, 나타나지? 주술려고 그지개처럼. 자, 내행성의 공전주기가 P대야. 지구의 공전주기를 E라고 쓰고 외행성의 공전주기를 P외라고 쓸게. 자, 그럼 볼게. 수식적으로 보면, 자, 내행성이 비율적으로 같은 시간 동안 갈 때 360도를 돌잖아. 즉 공전주기면 360도 하면 얘가 지금 간 만큼이 나오겠지. 얼마만큼 갔는지. 지구는 2분의 360도 하면 하루에 얼마큼 가는지 나오겠지? 하루에? 그럼 얘를 빼. 요 뺀 차이가 뭐야? 요 차이지, 요 차이. 요 차이를 구한 거지. 근데 이 차이가 몇 도? 360도가 나면 뭐야? 회합주기인 거지. 즉 바꿔 얘기하면 회합주기를 곱해버리면 얼마 된다? 360도의 차이가 난다 이거야. 그럼 360도 다 날리고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S분의 1은 회합주기분의 1은 내행성분의 1에다가 얼마? 2-2분의 1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회합주기 내가 구했잖아. 지구의 공전주기는 알고 있어. 1년으로. 그러면 내행성 공전주기 바로 나오지. 근데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년이다. 단위가 년 단위다. 1로 나오면 년 단위로 바꿔야 된다. 근데 이런 수식 집어넣는 문제는 안 나온다. 수식 집어넣는 문제는. 자, 그럼 외행성은 어떻게 돼? 이거 두 개 바뀌면 되니까 어떻게? 하늘은 파랗다. Sky is blue. 이걸 알지? 어떻게? P 외분의 1. Sky is blue.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내행성은 요 반대다. 근데 이 공식을 쓰는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고. 공식을 쓰는 문제보다는 어떤 거? 요 그래프가 사실 좀 더 중요하다고. 자, 여기가 회합주기가 1년이야. 여기 회합주기란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지구가 여기 있어. 지구가 여기 있으면 지구 기준으로 얘기하면, 자, 내행성들은 회합주기가 이렇게 그려져. 즉 여기는 수성이고 여기는 금성이야. 즉 수성은 회합주기가 1년이 채 안 돼. 왜냐면 수성이 겁나 빠르기 때문에 지구가 한 바퀴 돌기 전에 수성이 한 바퀴 돌고 이미 따라잡아 버려. 외행성의 회합주기는 보통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외행성. 그러면 외행성은 가장 가까운 화성부터 해서 화성, 금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봐. 자, 내 외행성만 보자. 외행성만. 지구 기준으로 외행성. 외행성 멀리 가면 갈수록 회합주기가 어떻게 돼? 회합주기 짧아지지. 회합주기가 짧아져. 점점 짧아져. 그 말은 회합주기가 짧아지는데 어디에 가까워지냐? 지구 회합주기가 지구 공전주기에 가까워지는 거지. 왜 그래? 화성 같은 경우는 지구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랑 화성이 돌아가는 속도가 별로 차이가 안 나. 그럼 지구가 한번 따라잡는데 시간 겁나 오래 걸리겠지. 뭐 이런 거야. 얘가 화성이고 얘가 지구잖아. 거의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따라잡는데 시간 한참 걸릴 거란 말이야. 그런데 해왕성 같은 경우는 보통 공전주기가 80년 정도 되거든. 80년? 그럼 지구가 한 바퀴 돌면 얘는 80분의 1바퀴 한 요만큼 갔어. 그럼 지구가 따라잡는데 금방 따라잡지. 거의 공전주기 정도만 지나면 다시 회합주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저기 멀리 있는 별의 회합주기는 얼마야? 1년이지. 돌질 않으니까. 그 자리 위치 오는데 거의 그대로란 얘기지. 그래서 회합주기 같은 경우는 보통 외행성을 기준으로 보통 많이 얘기해. 왜냐면 내행성은 수성 얘가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은 지구에서 가까운 회합주기가 길어. 하지만 꼭 그런 건 내행성 같은 경우는 아니라는 얘기야. 수성 같은 경우는 좀 작으니까 오히려 회합주기가 작아지니까. 알겠니? 그래서 저 그래프의 의미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알겠어? 그래. 그러면 이제 천문 태양 관측 하나 남았다. 천문 천체 관측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했는데 태양 관측만 하면 이제 천문 내용은 종료가 되니까 힘내고 문제 푸는 데서 같이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공부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